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서 농어촌 학교의 교육 여건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우리나라는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농어촌 작은 학교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도농 교육 격차 완화 차원에서 도시학교 쫓아가기 중심의 여건 개선 사업을 치중해 왔지만 지금은 청정 자연환경 등 농어촌의 강점과 농어촌의 가치를 반영한 교육과정 특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의 지리적인 고립성 그리고 학교 규모의 영세화에 따른 교육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교의 발전 방향은 학교 특색화와 네트워킹으로 압축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역만이 갖는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고 큰 학교들보다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아이들 각자가 가진 재능들이 반짝이는 순간들이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과 하나가 되고 학부모님들이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교사와 아이들이 따뜻함 속에서 교육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농어촌 학교였고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잠깐 밖에 나갔다 오자, 우리 동네 좀 갔다 오자, 이게 거의 일상이었고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훨씬 많았었습니다. 담임교사는 물론 전 교직원이 아이들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공교육이 이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교육을 지금 이상적으로 이뤄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큰 학교에 있을 때 생각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시골 학교 근무할 때는 학생 수가 너무 적으니까 오히려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학생 수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반 아이들 데리고 좀 축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예. 체육 활동을 한다, 오케스트라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구성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상황에 옆 학교들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같이 모여 즐겁게 체육 대회를 하고 연합 오케스트라를 하기도 하고 같이 학예회를 하고 아이들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또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서는 어울림학교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저희 순창교육청에서도 주변의 작은 학교들이 모여서 어울림학교를 운영하거든요. 인근 학교 교사들 간에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도 그 방향 제시를 위한 연수의 기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도 학교를 잘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를 봤는데 많이 웃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지금? 또 다른 행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결심을 하고서는 농촌에 있는 학교로 왔는데 한 반학기가 지났을 때쯤인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러 학교를 갔는데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찾아봤는데 아이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엄마 보고서 안 왔어? 그랬더니 집에 일찍 가야 되잖아. 집에 일찍 가기 싫어서 학교에서 더 있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그 아이가 학교를 갈 때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는 첫째 아이만 있었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가 작은 학교다 보니까 1학년이었지만 2학년, 3학년, 4학년 형들을 보고 배우면서 이렇게 커가는 모습들이 되게 좋았어요. 혼자 집에 있으면 그 또래 역할밖에 모를 건데 학교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 작은 학교에 잘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방과후 시간에 배운 기타를 바탕으로 영화 OST 음악을 스스로 연습해서 저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 학원 다닐 이유가 없겠죠. 이곳에서 모든 게 해결되니까요. 선생님이나 서로 친구 간에
각각의 개성과 그리고 또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잘 알고 있고 특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눈으로도 보이고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도 많이 밝아졌다는 점이 너무 좋아요. 또 깜짝 놀랄 글쓰기를 해오기도 하고 영어 시간에 배운 영어 노래를 또 신나게 저희 앞에서 불러주기도 하고 학교가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 저는 자라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잘 왔다. 너무 행복하다. 우리 가족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이제 만드는 작업인 이제 그런 수업하고요. 동아리 수업이 좀 마음에 들었는데, 그건 이제 동아리는 친구들끼리 따로 모여서 선생님이 이제 좀 도와주시고 나머지 이제 저희끼리 모여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라 좀 더 좋았고, 영화 작업은 저희가 원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그걸 영화로 만들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희는 이번에 무학년제로 마을학교를 진행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벽화를 골랐거든요. 벽화는 제가 처음으로 마을학교를 했을 때도 계속 있던 거라서 좀 더 재밌었고, 송악 1위 쪽에 마을길이 붙어있는 담장에 가서 벽화를 그렸는데 무학년제다 보니까 후배들이랑도 더 친해지고 외부에서 오신 학부모님들과도 같이 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똑같은 지원을 중앙에서부터 학교로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식의 지원이 아니고 학교 맞춤형 지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의 처지나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학교 상황에 맞는, 학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지원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웃 학교가 잘 되는 어떤 교육 활동들을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하기보다는 학교의 특수성을 살려서 좀 특성화, 전문화, 세분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백화점식 나열식이 아니라 그 학교만의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다니는 아이들은 통학 차량이 있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은 통학 차량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 같은 아이들이므로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통학 차량이 좀 지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꿈 멘토, 진로, 직업 멘토로 참여해서 아이들과 직접 만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그분들을 보면서 커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제공되면 아이들한테 참 좋은 산 교육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제발 농어촌 교육에 학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이 특색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학교 구성원적인 면에서 선생님들 자체의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6명 내외의 선생님들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학교를 꿈꾸더라도 함께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리자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학교를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모이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이들이 이 속에서 계속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